안녕하세요. 엔토이 포인트 LC 무료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하태경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Part 2 유형 함께 지금 계속 정리해 오고 있는데요. 어느덧 Chapter 9, 벌써 9번째 단원을 함께 공부해 볼 차례입니다. 자, Chapter 5부터 이제 Part 2 유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왔는데, 그동안 어떤 의문문 유형들 살펴봤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서 한번 정리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Part 2 같은 경우에 질문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골라내는 유형. 그래서 질문 자리에 어떤 유형의 의문문들이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의문문 유형별로 지금 단원들을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크게는 이제 의문사 의문문과 일반 의문문, 그리고 여러 가지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타 의문문,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의문문 같은 경우에 육하 원칙을 묻는 좀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의문문은 여러 가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그래서 교재에는 조동사 의문문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죠. 여러 가지 조동사들을 사용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유형의 의문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거쳐서는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수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특수구문들, 기타 의문문들을 함께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Chapter 9, 간접 의문문과 선택 의문문 유형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간접 의문문부터 먼저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자, 116페이지를 펴주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정리를 하기 전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유형 자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말 그대로 간접적인 의문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로 앞에 do you know 라든지 can I ask 물어봐도 될까요? 뭐 can you tell me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별 의미는 없지만 뭔가를 물어보는 듯한 그런 내용의 의문문을 앞에 붙여서 합쳐지는 그런 형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내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제 do you know, can I ask,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요. 몇 가지 더 교재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질문들과 내가 정말 궁금한 내용, 예를 들어 내가 시간이 몇 시인지를 상대방한테 묻고 싶다. 그럴 때 의문사 의문문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몇 시입니까? What time is it? 이런 질문이잖아요.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문문들을 합쳐주는 것이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일단 do you know 먼저 써주시고 의문사 그대로 오면 됩니다. What time? 요것만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It is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간접 의문문 아십니까? 라는 내용의 의문문 뒤에 나오는 이런 뭐 접속사 절이나 의문사 절 같은 경우엔 뒤에를 평서문 순서 그대로 it is 주어 동사 순서로만 바꿔주시고 이 두 문장을 합쳐주면 이런 것이 이제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요하게 들으셔야 되는 것이 이 의문사의 내용이겠죠. 질문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 내용, 요거를 캐치를 해주셔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간접 의문문이 꼭 의문사 의문문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의문문으로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교재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do you know로 시작되는 간접 의문문 유형이에요. Do you know who sent this message? 그래서 누가 이 메시지를 보냈는지 아세요? 그래서 it's probably John. 아마도 존입니다. 라고 의문사 who에 해당되는 사람 이름을 답변을 해주고 있는 그런 유형인 거죠. 자, 다음 예문을 보시게 되면 Can you tell me why the flight was postponed? 자, 이번에는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는 뭐 Can I ask?
이런 표현도 아까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물어봐도 될까요? 뭐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의 표현을 앞에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So can you tell me why the flight was postponed? 비행기가 연기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due to the bad weather, 안 좋은 날씨 때문에 이유를 설명해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오는 의문사의 내용을 잘 캐치를 해주시면은 쉽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예문 보시면요. 이번에는 do you think? 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do you think? 라는 표현을 앞에 붙여줬는데 자, 예문을 한번 보시면 do you think I should call her? 자, 이번에는 의문사가 없죠. 의문사 의문문이 아니라 일반 의문문, 얘를 이제 따로 띄어쓰게 된다면 원래는 요 순서가 도치가 돼야 되겠죠. Should I call her? 제가 그녀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 그런 일반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Do you think I should call her? 요 주어 동사의 순서만 도치시켜준 거죠.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간접적으로 물어봤고 Yes, I think you should.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do you think로 시작되는 건 의견을 묻는 거기 때문에 주로 yes, no로 시작되는 답변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요. 이것도 표현을 아예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문장을 해석을 하실 때. 자, do, does, did. 그러니까 뭐 주어에 따라 형태는 바뀌겠죠. 어쨌든 조동사, 두동사를 사용한 후에 주어, say, 뭐뭐뭐뭐 이런 형태로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은 역시 yes, no로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Did she say? Does she say? 뭐 did he say?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뭐뭐라고 말을 했냐라는 이런 질문 표현도 자주 사용을 해요. 그래서 Did she say when the movie begins? 그녀가 영화가 언제 시작되는지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답변이 Yes, she said it starts at 4:30 p.m. 4시 반에 시작된다고 했다. 뭐 No, she didn't. 말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yes, no로 긍정, 부정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3번, 4번에 있는 do you think? 라든지 뭐 does she say? Did she say? 이런 식의 표현은 아예 좀 외우다시피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1, 2번에 나와 있는 예문들은 살펴보시면서 중간에 오는 의문사를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거를 관건으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연습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117페이지에 있는 샘플 엑서사이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ample exercise. Do you know what this week's meeting is about? A. We'll be discussing the cost of the new equipment. B. Yes, the meeting is tomorrow. C. Use the projector in the conference room. 네, 자, 정답 고르셨나요? 이 문제였죠. 자, 질문을 보시게 되면 Do you know what this week's meeting is about? 이런 질문입니다. Do you know what this week's meeting is about? what 의문사 의문문과 합쳐준 형태인데 자, 이번 주 회의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 회의의 내용을 아세요? 라고 간접적으로 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요. A. We will be discussing the cost of the new equipment. 새 장비의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회의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자, B번은요. Yes, the meeting is tomorrow. 회의는 내일입니다. 내용을 물어봤는데 의미가 맞지가 않고요. C번, use the projector in the conference room. 회의실에 있는 프로젝터를 영상기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도 역시 회의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보기죠.
해서 정답은 간단하게 A번 고르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 그럼 체크업 테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업 테스트 중에 1번 문제부터 1번 문제 질문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Checkup test. Number 1. Do you think this suitcase will fit in the trunk of the car? 다시. Number 1. Do you think this suitcase will fit in the trunk of the car? 조금 긴데요. Do you think this suitcase will fit in the trunk of the car? 이런 질문이죠. 자, 아까 앞에서도 같이 정리를 했었지만 Do you think로 시작되는 질문이 나온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라고 했었죠. Do you think this suitcase will fit in the trunk of the car? 차의 트렁크에 이 여행 가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의견을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A. Why don't we give it a try? Why don't we give it a try? 해석해보면 give it a try 이런 표현은 암기를 해두시고 한번 시도해보다, 노력을 해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반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들어갈 것 같냐? 라고 물어보니까 한번 넣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정답이 되겠고요. B. Yes, it arrived today. Yes, it arrived today. Yes라고 했으면 역시 들어갈 것 같다 라고 긍정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도착했다. 내용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C번은요? C. It's a long way from here. The long way from here. 여기서 아주 먼 길이다. 네, 그래서 역시 짐을 실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직접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는 답변은 아니었지만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오히려 제안을 하고 있는 A번이 정답으로 나온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도 질문부터 들려드릴게요. Number 2. Could you tell me where a beauty shop is around this area? 한 번 더. Number 2. Could you tell me where a beauty shop is around this area? 자, could you tell me where? 정확하게 들으셨어야 돼요. Could you tell me where? 핵심 내용이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죠. Could you tell me where a beauty shop is near this area? 뷰티 숍 이러면은 이제 뭐 미용 용품을 파는 가게일 수도 있고 보통은 외국에서 미용실을 뷰티 숍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근처에 미용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죠. A. Sorry, I'm not familiar with this area.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orry, I'm not familiar with this area. Sorry, I'm not familiar with this area. 자, 요 문장 체크해 두시고, 자, 지난 시간에, 지난 강의에서도 같이 한번 언급했던 그런 표현인데요. 어떤 지리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나도 이쪽은 잘 모른다. 뭐, 저도 이쪽 길은 잘 몰라요. 라고 길을 잘 모른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그냥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게 해주시려면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쪽 지역은 나도 뭐 익숙지가 않다 라든지 지난 시간에 정리한 문장 몇 가지 더 있었죠. 나도 여기 처음 와본다 이런 식의 표현. I am new here. 뭐 I'm new here too. 나 역시 여기는 처음 와본다 라든지. 자, 처음 와보는 거는 나도 여기에는 이방인이다 이런 표현도 함께 정리했었잖아요. I'm a stranger myself. 제기대명사 myself를 사용한 표현인데 저 역시 이쪽에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쪽 길은, 이쪽 지리는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어떤 표현 중에 몇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두시면 나중에 회화를 하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길과 관련된 이런 식으로 뭐 길이나 어떤 장소와 관련된 질문과 관련해서 자주 출제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들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 보시면요. B.
I tried out a new hairstyle. I tried out a new hairstyle.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해봤다. 아니고요. C. Yes, I think it's beautiful. Yes, I think it's beautiful. 정말 아름다운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역시 전혀 내용상 해당이 안 됩니다. 미용실이기 때문에 hairstyle이란 단어가 함정으로 beauty란 단어의 형용사형 beautiful이 함정으로 각각 나온 B, C번 보기였고요. 정답은 그냥 모르겠다라는 표현의 A번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표현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체크업 테스트 중에 마지막 문제 5번까지 하나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들어볼게요. Number 5. Did you ask when the conference will be held next week? Did you ask when the conference will be held next week? 네, 자, 질문이 Did you ask when? 이번에는 과거 시제로 앞에 의문문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Did you ask? 물어보셨나요? 라는 거죠. 자, 뭐를? When the conference will be held next week. 그래서 역시 핵심 내용은 의문사 when이 되겠고요. 자, 다음 주 언제 회의가 열리게 될지 물어보셨나요? 라는 질문이죠. Did you ask when the conference will be held next week? A. Yes, it was held at 7 o'clock. 자, 주의하셔야 되는 보기였습니다. Yes, 그러면 네, 압니다. It was held at 7 o'clock. 7시라는 시간 표현이 나왔지만 왜 안 돼요? It was held. 이미 열렸다 과거 시제죠. 질문은 다음 주 언제 열릴 건지 미래 시제에 대한 질문인데 A번은 시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미세하지만 틀리기 쉬운 함정이죠. 그래서 시제 불일치된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A번 절대 고르시면 안 됩니다. B번은요? B. No, I didn't even think of that. No, I didn't even think of that. 자, no 그러면 아니 안 물어봤다라는 거죠. I didn't even think of that. 이런 표현은 전체 묶어주시고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려고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즉 물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회의가 다음 주 언젠지 아세요? 그랬는데 아니요, 그런 건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는 거죠. 자, C번은요? C. In the same room. In the same room. 같은 방에서. 그래서 이거는 장소 설명이니까 when 의문사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C번을 일단 확실히 지울 수 있지만 A, B번에서 굉장히 혼동이 될 수 있었을 만한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체크업 테스트의 문제들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어떤 유형의 간접 의문문이 출제될 수 있는지 좀 더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선택 의문문 유형까지 마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다음 페이지를 펴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 함께 보게 될 선택 의문문 유형은요. 자, 이번에도 질문의 표현에 있듯이 말 그대로 선택을 요하는 그런 질문 유형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이런 형태로 질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A or B. 접속사 or이라는 접속사가 항상 질문에 오면서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물어보는 이런 유형이 이제 선택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여러 가지 선택 의문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냐 아니면 B냐 그랬으니까 일단 답으로 당연히 올 수 있는 건 A 또는 B를 선택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자, 예를 들어 Can I pay by credit card or by cash? 두 가지. 신용카드냐 아니면 캐시, 현금이냐. 지불 수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We prefer cash. 뒤에 거 현금을 선택해준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반면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죠. 선택하지 않는다. 아니면 오히려 둘 다 나는 좋은데 해서 둘 다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표현들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do you want to sit inside or outside? 해서 안에 앉을래? 바깥에 앉을래? 실내와 실외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Either is fine. 꼭 암기해 주시고 either 그러면 둘 다 좋다라고 긍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o either 또는 both 역시 둘 다 긍정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이거는 뭐냐면 의문사에다가 ever를 붙인 형태예요. 예를 들어 whichever 어느 것이든지, wherever 어디든지, whenever 언제든지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뭐든지 상관이 없다, 둘 다 좋다라고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 의문문이라는 거를 질문에서 파악을 하셨는데 보기에 either, both, whichever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둘 다 선택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Do we need pens or paper? 펜이 필요하냐, 종이가 필요하냐? We don't need either 해서 either를 이렇게 부정을 해줬어요. 둘 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얘를 한마디로 줄이면은 neither 이라는 표현도 있죠. 꼭 외워주시고 either의 반대입니다. neither 그러면 둘 다 부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둘 다 아니다 이럴 때. 그래서 역시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는 토익 시험의 리스닝 파트에 이제 미국식 발음도 출제되지만 영국식 발음도 간혹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국식 발음으로 좀 특이한 발음 같은 건 익혀주시는 것도 필요한데 either 또는 neither 영국식 발음이 되면 either, neither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either이 아니라 I 발음을 살려서 either, neither 이런 식으로 읽어주니까 그런 발음도 참고를 해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답, 선택하지 않는 답변, 둘 다 선택하는 답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자, 3번을 보시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선택을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회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Should we drive or take the bus to the theater? 극장에 갈 때 운전해서 갈까요? 버스를 타고 갈까요? There's no parking place there.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죠. 거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말은 차를 가져가면 운전을 해서 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선택을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선택을 해주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둘 중 하나를 역시 선택을 하지만 좀 더 구체화시켜서 답변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Do you want to go out for dinner? Or would you rather have something delivered? 자, 저녁 먹으러 나가실래요? 아니면 뭔가를 배달시킬래요? 라고 나가서 먹을까? 배달시킬까?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Let's go to the new Italian restaurant. 새로 생긴 이탈리안 식당에 가봅시다. 해서 나가서 먹는 거를 선택을 했지만 훨씬 더 구체적인 답변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아마 보시면서 느끼셨을 테지만 선택 의문문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A 또는 B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뭔지를 캐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제시되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듣고 거기에 해당되는 답변을 잘 골라내 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또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ample exercise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Sample exercise. Do you want to send a gift or just a card? A. I received it. B. Let's send both. C. I came by car. 네, 자,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바로 정답 고르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Do you want to send a gift or just a card? 자, 두 가지가 선물을 보낼래? 그냥 카드만 보낼래? 선물 그리고 카드 두 가지였습니다. 뭔가를 보내는데 선물을 보낼까? 카드를 보낼까? 정답은 바로 Let's send both가 나왔던 둘 다 보내자. 바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either is fine. 둘 다 괜찮다라든지 both가 나오면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랬었죠. 뭐 A번은 나는 받았다 이런 얘기고요. C번은 by car 차로 왔다. 그래서 교통수단에 대한 얘기니까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보기죠. 자,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크업 테스트 몇 문제를 통해서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업 테스트 중에 1번 문제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Number 1. Are you busy with work right now? Or could you help me set up my computer? 두 가지 내용 캐치되셨죠? 다시 한번. Are you busy with work right now? Or could you help me set up my computer? 자, are you busy with work right now? Or could you help me set up my computer? 굉장히 긴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그런 형태인데 핵심 내용은 이거겠죠. Are you busy with your work right now? 일하느라 지금 바쁘세요? Or could you help me set up my computer? 제 컴퓨터 설치하는 거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즉, 지금 바쁘냐 아니면 시간이 되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A. I'll be available in a few minutes. A. I'll be available in a few minutes. 그래서 정답은요. I'll be available in a few minutes. 몇 분 후면 시간이 있을 거다. 몇 분 후면 뭐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답변이겠죠.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요. B. The desk is next to the computer. The desk is next to the computer. 책상은 컴퓨터 옆에 있다. 그래서 물건의 위치에 대한 얘기이고요. C. I take a walk every day. C번은 I take a walk every day. 나는 매일 산책을 간다. Take a walk, 그럼 산책을 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전혀 해당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도 질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2. Would you prefer the black and white or the color version of the film? 자, 두 가지가 뭐죠? 다시. Number 2. Would you prefer the black and white or the color version of the film? 자, 여기서 내용이 딱 캐치가 되셔야 됩니다. 흑백이 좋냐, 컬러 버전이 좋냐라는 내용이죠. Would you prefer the black and white or the color version of the film? Black and white or the color version 두 가지예요. 자, 어떤 영화, 영상이 있는데, 필름이 있는데 그 필름에 흑백 버전이 좋으세요? 컬러 버전이 좋으세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2. Would you prefer the black and white or the color version of the film? 그 두 가지 내용이 들리셔야 돼요. 자, 보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 I'd prefer the original version, whatever it is. 바로 정답부터 나왔죠? I'd prefer the original version. 오리지널 버전이 나는 좋겠다. Whatever it is. 무엇이든 간에. 그게 둘 중 어떤 것이든 간에 오리지널 버전이 더 좋다. 그러니까 의문사 ever 붙인 형태의 이 표현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답 될 확률 높다라고 했던 그런 표현이 나왔고요. 나머지 보기들은요. B. Sure, I'll finish it by 10 at the latest. Sure, I'll finish it by 10 at the latest.
늦어도 10시까진 끝내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전혀 관련이 없죠. 자, 여기 이 표현 정리해 주시고요. At the latest, 늦어도 언제까지 이럴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반대는 at the earliest, latest의 반대죠. At the earliest, 그러면 빠르면, 이르면 언제. 그래서 좀 대비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C번 보기는요. C. That program is the newest version. That program is the newest version. 그 프로그램이 가장 새 버전이다. 해서 version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온 함정이었습니다. 정답은 이번에도 이런 whatever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무엇이든 간에 나는 원래 거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 이런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3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질문 먼저 들어볼게요. Number 3. Did you speak directly to the receptionist or did you leave a message? 자, 두 가지 캐치되셨나요? Number 3. Did you speak directly to the receptionist or did you leave a message? 뭔가 전화한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자, 통화를 직접 했는지 아니면 메시지를 남겼는지 그런 두 가지 내용을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Did you speak directly to the receptionist? 접수원과 직접 통화를 했냐? Or 아니면 Did you leave a message? 메시지를 남겼냐?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직접 얘기를 했는지 그냥 메시지만 남겼는지 그랬더니 A. The former. 굉장히 간단하게 정답이 나왔어요. The former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의 반대는 latter. former는 전자, latter 후자. 그래서 A or B 중에 전자면은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걸 선택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메시지를 남겼다 그럴 때는 the latter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뒤에 거, 후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나머지 보기들 한번 보시면 B. I'll be leaving soon. I'll be leaving soon. 자, leave 동사가 이렇게 반복이 된 함정인데 질문에서 leave는 메시지를 남기다, leave a message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뭔가를 남기다 또는 두고 오다 그럴 때는 leave라는 동사가 타동사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뒤에 있어서 뭐뭐를 남겨두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B번 보기의 leave는 목적어가 없어요, 뒤에. 자동사로 쓰인 거죠. 그때는 남기다라는 뜻이 아니라 떠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I'll be leaving soon. 나는 곧 떠날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동사지만 질문에 사용된 leave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leave 동사가 나온 그런 보기였고요. C. That's not true. C번은 That's not true.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전혀 질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 의문문에서 former 또는 latter 이런 표현도 함께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정리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이제 다시 한번 쭉 문장 정리하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는데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암기해 두셔야 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외워두시면 답변 고를 때 훨씬 더 쉽게 정답을 소거해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봤던 간접 의문문 유형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질문의 핵심 내용, 핵심 의문사라든지 핵심 일반 의문문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이 내용 이해를 한 상태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게 역시 많은 연습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리스닝 테스트 문제들까지 풀어보시면서 정리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Part 2 마지막 유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